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죠. 그러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방일 무산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반응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어제 오후에 공식 발표했죠. 이번에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치권 그리고 현지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어제 속보로 보도가 되었고요. 네네. 전반적으로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수가 수상도 한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랬고, 또 일본의 니카이 간사장도 오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이런 발언을 한 걸 보면 온검적인 정치가들은 이번 성사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요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마이니치 신문 등 주요 미디어들은 이번 결렬의 배경이 오히려 한국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의 내부 상황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좀 한국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매우 한일 간의 이제 내부적인 협의에서 근접했다.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우리 청와대 측의 설명이거든요. 내부적인 어떤 계산 이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일본 정부에서는? 네, 실제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수가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해 주기를 바랐겠죠. 속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수가 정권의 수상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일본 내에서 보수 우익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에게 예를 들면 해결책을 가져오라든지 한국이 양보하기만을 바랬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방일은 요구한 거죠.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성과 없는 이 회담을 하기는 부담이 있었을 거고 네. 수가 정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고 결국 이게 최종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도달을 못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이 소마 공사의 이 부적절한 발언은 결정적으로 회담 무산을 하는 상대방이 좋은 서로 구실들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가 총리가 직접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니카이 간사장 같은 경우도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보수 우익들이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이 성사가 안 됐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복잡한가 봅니다. 이 스가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예, 스가 수상은 이번에 조금 성과를 내면서 올림픽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네. 한일 정상회담 쪽에서 성과를 내므로써 올림픽의 분위기도 띄우고 네. 또한 10월에는 바로 중요한 선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번이 좋은 결정적인 찬스가 된다고 생각하겠죠. 특히 외교에 너무 큰 성과가 없고 문외한이기 때문에 네네. 한국과의 관계 해결만 하더라도 현안 해결돼서 외교의 성과를 과시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카이 간사장이랑은 될 수 있으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고 네. 한국에게 많은 촉구를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회담 결렬에 대해서 오늘 일본 일강 수지 즉 구구계열 신문은 네네. 이 회담을 저지시켰다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거든요. 저지시켰다. 그러면 결렬된 것에 그렇죠. 네네. 결렬된 거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는 것이고 그만큼 일본 우익들은 스가 정권이나 니카이 간사장 같은 또는 조금 한일 간의 이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회담이 안 된 것을 환영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요미우리 신문이 뭔가 참 안 좋은 쪽으로 활약을 한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정상회담 장소까지 언급이 됐다고 하고요. 요미우리 신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수출 규제 해제를 정상회담의 성과로 일본에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회담이 무산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신문마다 각각의 이유를 들면서 일본 정부가 한마디로 잘했다 이런 논조를 쓰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형태는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미우리 신문을 일본 스가 정권이 활용을 하면서 여론을 바꾸려고 했다기보다는 아마 일본 정권 내에서도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금 탐탁지 않게 하는 이러한 세력들은 정보를 흘렸다고 보고요. 네네. 이 한일 간의 이 수면 하에서 논의하고 있는 논점들이 아직 결정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흘러나옴으로써 그렇죠. 오히려 여론을 좀 악화시킨 방향으로 갔던 거죠. 네네. 특히 이번에 이 한일 간의 협의 내용이 어떤 맥락으로 서로 주장을 하고 있고 한쪽은 양보하고 한쪽은 또 요구를 하고 그랬겠죠.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을 생략한 채 한국이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 결국 회담 결렬의 원인이다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일본이 얻지 못한 성과를 한국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결국 이번 올림픽에 대한 여러 불만들을 혐한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명확한 논조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청와대 박수현 수석이 밝힌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 그 소마 이 총괄 공사의 그 발언이요. 그 일본 정부가 저도 이제 관방장관 얘기할 때 유심히 봤습니다만 뭐 당장 경질 이 정도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매우 뭐 부적절했다. 유감 표명에서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이 소마 공사의 발언은 이거 되게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소마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외교 관련돼서 외교에서 배제된 채 여러 부위들이 다른 기관들이 추진했을 것이고 여기에 자기의 불만을 표출을 한 것은 물론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제 오전에 있었던 카토 관방장관이 여기에 어떤 정도의 수위를 표명하느냐가 중요했는데 그렇죠. 바로 경질이라든지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네. 오히려 임기 내에 이것을 다시 인사조치를 외무장관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실제 일본 정부에서도 이 회담이 성사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또 거기에 기대를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에 바로 경질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경질을 하는 게 또 여론을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한국에 네. 밀렸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민감한 외교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회담에 대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자세를 보였던 것이고 이게 저는 좀 이번 결정적인 국면이었다고 보입니다. 관방장관이 역시 그 뭐 매우 부적절했다, 유감이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사과를 표명하지 않은 것 그리고 즉각적으로 경질하지 않은 거는 역시 그 내부 어떤 보수 우익들 세력이 워낙 그 드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 눈치를 봤다고밖에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토 네. 관방장관은 오히려 수가 수상의 나름대로의 의사를 전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마 실질적으로는 아베 수상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니카이 간사장과 해서 다음 수상으로 자기도 선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개인 정치를 했다라고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 내에서도 이번에 온건파와 강경파들 간에 좀 이런 갈등 관계가 결국 회담 무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좀 아쉬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무적 협상은 계속 해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남은 10개월 정도 기간에는 다시 한번 찬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가 수상과의 회담은 좀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입니다. 수가 수상은 오는 바로 올림픽이 끝나고 10월에 바로 중요한 선거가 들어가지만 그 전에 자민당 총재 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 올림픽 경우 그리고 백신 부족 코로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지금 수가 수상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수가 수상이 정권 연장을 하지 못하면 다음 수상으로 다시 좀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이 문재인 대통령도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막판에 몰려있고 위기에 처한 수가 수상에게 조금은 양보하면서도 한일 간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찬스이기도 했던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좀 방일이 되지 않아서 한국에게도 명분은 세워졌지만 당장 한일 관계 개선에 큰 성과는 없었다는 부분들도 좀 부담이 있는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한국에서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일본 자민당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한국의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런 발언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정말 한국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발언? 네, 그렇죠. 일본의 지금 현재 아베 스가 정권은 일관되게 보수 미디어와 함께 문재인 정권 등장 때부터 반일 정권 그리고 친북 정권 이런 식으로 계속 레테르를 계속 붙여왔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이 자민당 중심으로 한 보수 우익이 의존하는 정보 소스가 대부분 네. 한국의 야당과 보수 세력들의 미디어라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실제 정책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국 내에 있는 보수 야당들이 정권 개최를 요구한다는 이런 목소리를 일본의 자민당이나 이런 세력들도 공유를 하고 있고, 네. 물론 문재인 정권과의 협상에 나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워낙 강경적인 세력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실제 이 정권 교체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죠. 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전문가들은 실제 한일 관계가 좋았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오히려 조금 자유로운 세력들이 서로 교류를 하려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꼭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도 자민당 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일본 문화 개방 그 DJ 때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